어둠 속에서 이준서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마을 회관의 낡은 나무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췄고 그 안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는 그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눌렀다. 결혼식. 그건 장례식이지. 누군가의 비웃는 목소리가 준서의 귀에 날카롭게 꽂혔다. 강원도 산골 마을. 송아리에 사는 이준서, 32세는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토박이다. 그는 마을에서 유일한 꽃집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왔다. 준서는 부드러운 성격과 따뜻한 미소로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있었다. 그는 남자를 사랑했다. 그리고 그 남자는 바로 민재, 28세. 3년 전 미국에서 귀국해 송아리에 정착한 한국계 미국인이었다. 민재는 자유분방한 성격과 날카로운 눈빛, 그리고 무엇이든 도전하는 열정으로 마을에 신선한 바람을 몰고 왔다. 두 사람은 마을 외곽의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에서 처음 만났다. 그날, 민재는 낡은 카메라를 들고 마을 풍경을 찍고 있었고, 준서는 꽃바구니를 들고 고객에게 배달 가던 길이었다. 민재가 뒤 마을. 사람들보다 나무가 더 따뜻해 보이네요 라며 농담을 던졌을 때 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무도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다 따뜻해져요.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인연을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사랑은 깊어졌다. 밤마다 마을 외곽의 작은 언덕에서 별을 보며 서로의 꿈과 두려움을 나누었다. 준서는 민재의 자신감과 자유로운 영혼에 끌렸고, 민재는 준서의 조용한 강인함과 따뜻함의 마음을 뺏겼다. 하지만 송아리는 보수적인 마을이었다. 동성애는 마을 사람들에게 낯설고, 심지어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두 사람은 사랑을 숨기며 조심스럽게 관계를 이어갔다. 그러나 운명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다. 민재가 준서에게 청혼한 날, 마을의 작은 찻집에서였다. 민재는 준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준서야, 너랑 나, 이 마을에서 당당하게 결혼하고 싶어. 우리 사랑을 숨기지 말자. 준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찻집 구석에서 한 노인이 그들을 노려보며 중얼거렸다. 저런 짓을 하면 마을 망신이야. 결혼식 준비는 순탄치 않았다. 마을 회관을 빌리려 했지만 이장인 최 노인은 그런 터무니없는 행사는 안 된다며 거절했다. 준서의 오랜 친구였던 은희, 35세. 한국인 여성. 마을 카페 주인은 두 사람을 지지하며 회관을 빌릴 수 있도록 이장을 설득했다. 은희는 마을에서 드물게 개방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준서와 민재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그녀는 사랑은 사랑일 뿐이야. 누가 뭐라 해도 너희는 행복할 자격이 있어 라며 준서를 안아주었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자 마을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젊은 층과 은희 같은 사람들은 축하를 보냈지만 나이든 주민들은 불만을 터뜨렸다. 특히 마을의 권력자라 할 수 있는 박할머니, 70세. 한국인 여성은 공개적으로 두 사람을 비난했다. 마을의 전통을 더럽히는 일이야. 저건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이나 다름없어.
그녀의 말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파문을 일으켰다. 준서는 박할머니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민재는 단호했다. 우린 누구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야. 우리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민재의 말에 준서는 다시 용기를 얻었다. 하지만 결혼식 전날 밤, 누군가 준서의 꽃집 유리창에 죄인들이라는 낙서를 하고 사라졌다. 준서는 그 낙서를 지우며 생각했다. 우린 정말 잘못된 걸까? 결혼식 당일, 마을 회관은 어색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준서와 민재는 한복과 정장을 입고 서로를 마주보며 서 있었다. 은희가 준비한 꽃장식이 회관을 밝혔고 민재의 카메라에는 두 사람의 미소가 담겼다. 하지만 문밖에서는 박할머니와 몇몇 주민들이 결혼식을 방해하려 모여들었다. 그 순간 은희가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여기서 사랑을 축하하는 게 뭐가 잘못인가요?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 외침은 마을의 공기를 뒤흔들었다. 몇몇 젊은 주민들이 은희의 말에 박수를 치며 동의했고 심지어 몇몇 나이든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와 민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슬픔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 결혼식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박할머니의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 이 결혼식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혼식 당일 밤 무언가 큰일을 계획하고 있었다. 준서와 민재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서로의 서약을 준비하며 밤을 보냈다. 결혼식 당일 아침, 송아리 마을은 이상하리만치 조용했다. 새벽 안개가 마을을 뒤덮었고 준서의 꽃집 앞에는 여전히 낙서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준서는 손에 든 커피잔을 내려다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정말로 괜찮을까? 그의 마음은 설렘과 불안으로 뒤엉켜 있었다. 민재는 아침 일찍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그는 결혼식 장소를 직접 꾸미고 싶었다. 회관 안에는 은희가 미리 준비한 테이블과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민재는 준서가 좋아하는 백합과 카네이션을 조심스럽게 배치했다. 민재는 꽃을 만지며 미소 지었다. 준서가 이거 보면 기뻐할 거야. 하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편 박할머니는 마을 광장에서 주민들을 모아 연설을 시작했다. 그녀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린 전통을 지켜야 해. 저런 결혼식이 마을에 무슨 도움을 준다고. 이건 신성한 마을을 더럽히는 일이야. 그녀의 말에 동조하는 몇몇 주민들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젊은 층은 점점 더 반발하기 시작했다. 특히 마을에서 유일한 간호사인 지민, 27세. 한국인 여성은 박할머니 앞에 당당히 섰다. 할머니, 사랑이 뭔데요? 누가 누굴 사랑하든 그게 왜 마을을 더럽히는 거죠? 지민의 말에 몇몇 주민들이 술렁였다. 박할머니는 얼굴이 붉어지며 지민을 노려봤다. 너 같은 애들이 문제야. 전통을 모르는 것들이. 하지만 지민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준서와 민재를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두 사람의 진심을 믿었다. 지민은 마을의 보건소에서 일하며 사람들의 아픔을 돌보는 일을 했고, 그녀에게 사랑은 치유의 한 형태였다. 결혼식 시간이 다가오자 마을 회관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채워졌다. 은희는 바쁘게 오가며 손님들을 맞았고, 민재는 마지막으로 무대를 점검했다. 준서는 회관 뒤편의 작은 방에서 한복을 입으며 거울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민재가 날 이렇게 사랑해주는 게 정말로 괜찮은 걸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민재가 들어왔다. 민재는 준서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무 잘생겼어. 준서야. 오늘 우리 최고의 날이 될 거야.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박할머니와 그녀를 따르는 주민들이 회관 앞에 몰려들었다. 그들은 플래카드를 들고 전통을 지켜라. 나는 구호를 외쳤다. 민재는 이를 보고 이를 악물었다. 저 사람들이 우릴 망치게 두지 않을 거야. 그는 준서의 손을 잡고 무대로 향했다. 결혼식은 시작되었다. 은희가 사회를 맡아 부드럽게 진행을 이끌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준서와 민재.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줄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몇몇 손님들이 박수를 쳤지만 회관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이어졌다. 준서와 민재는 서로를 마주보며 서약을 시작했다. 준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민재야. 넌 내게 세상 전체보다 큰 선물이야. 내가 두려워할 때마다 네가 날 붙잡아줬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재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준서. 넌 내가 돌아갈 집이야. 어디를 가든 네가 있는 곳이 내 집이야. 그 순간 회관 문이 벌컥 열리며 박할머니가 들어섰다. 그녀는 화가 난 얼굴로 외쳤다. 이 결혼식은 마을의 수치야. 당장 멈춰. 회관 안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민재는 준서를 보호하듯 앞으로 나섰다. 할머니. 우린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왜 우리 사랑을 막으려는 거죠? 박할머니는 대답 대신 손에 든 플래카드를 높이 들었다. 그 위에는 마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다. 준서는 그 글씨를 보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그때 지민과 은희가 동시에 앞으로 나섰다. 지민이 외쳤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이건 사랑이에요. 사랑을 모욕하지 마세요. 은희도 거들었다. 이 마을은 모두의 마을이에요. 준서와 민재도 이 마을의 일원이고 그들의 사랑은 우리 모두를 더 따뜻하게 만들 거예요. 그녀의 말에 몇몇 손님들이 동의하며 박수를 쳤다. 박할머니는 당황한 듯 주춤했지만 여전히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결혼식은 계속되었지만 긴장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준서와 민재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서약을 마무리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우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준서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다. 박할머니와 그녀를 따르는 주민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결혼식은 끝났지만 마을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준서와 민재는 회관을 나서며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민재는 준서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우린 해냈어. 준서야. 이제부터 우리만의 시간이야. 하지만 준서의 미소는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다. 회관 밖에서는 박할머니와 그녀를 따르는 주민들이 여전히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었다. 그들은 준서와 민재가 나오자 더 큰 소리로 구호를 외쳤다. 전통을 지켜라. 마을을 더럽히지 마. 그 소리에 준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민재는 그런 준서를 보호하듯 그의 어깨를 감쌌다. 신경 쓰지 마. 저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때 은희와 지민이 나타났다. 은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그만하세요. 결혼식은 끝났어요. 두 사람을 축하해주는 게 마을 사람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녀의 말에 몇몇 젊은 주민들이 동의하며 박수를 쳤다. 하지만 박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건 끝이 아니야. 마을이 이렇게 변하면? 우린 다 망한다. 그날 밤 준서와 민재는 민재의 작은 집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냈다. 민재는 준서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다. 오늘 넌 정말 멋졌어. 네가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넌 항상 나를 강하게 만들어. 민재야. 하지만 그의 눈에는 여전히 걱정이 묻어 있었다. 한편 박할머니는 마을의 다른 노인들과 비밀리에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마을 회관 근처의 오래된 창고에 모여 무언가를 계획했다. 박할머니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들이 마을에서 계속 이렇게 살게 둘 순 없어. 내일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들의 잘못을 낱낱이 드러내야 해. 그녀의 계획은 단순한 항의가 아니었다. 그녀는 준서와 민재를 마을에서 완전히 내쫓을 방법을 찾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광장에는 박할머니가 주도한 집회가 열렸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쳤다. 이준서와 민재는 우리 마을의 전통을 파괴했어. 저들이 계속 여기 머물면 우리 마을은 신의 저주를 받을 거야. 그녀의 말은 과장되고 두려움을 조장했지만 일부 주민들은 그녀의 말에 동요했다. 특히 나이든 주민들 사이에서 불안한 속삭임이 퍼졌다. 지민은 그 집회를 보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그녀는 은희에게 말했다. 이대로 두면 안 돼. 준서와 민재가 마을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은희도 동의하며 말했다. 우리가 나서야 해.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이 뭔지, 진짜 전통이 뭔지 알려줘야 해. 은희와 지민은 마을의 젊은 주민들을 모아 반대 집회를 준비했다. 그들은 마을 광장에 모여 플래카드를 들고 외쳤다.
사랑은 자유다. 준서와 민재를 지지한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더 커졌고 마을은 두 개의 세력으로 완전히 나뉘었다. 준서는 이 모든 소란을 멀리서 지켜보며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민재에게 말했다. 민재야, 내가 마을을 이렇게 만든 걸까? 우리가 그냥 떠났다면 민재는 준서의 말을 끊으며 그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너 잘못 아냐?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마을이 변해야 할 때가 된 거야. 그날 밤, 준서의 꽃집에 또다시 낙서가 생겼다. 이번엔 떠나라라는 단어가 큼지막하게 적혀 있었다. 준서는 그 글씨를 보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민재는 단호했다. 우린 떠나지 않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은희와 지민은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나섰다. 그들은 마을의 각 가정을 방문하며 준서와 민재의 이야기를 전했다.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마을 사람입니다. 그들의 사랑이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그들의 노력은 조금씩 효과를 보였다. 몇몇 주민들이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고, 심지어 박 할머니의 말에 동조했던 몇몇 노인들도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의 오래된 전통 행사인 송화제를 이용해 준서와 민재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계획을 세웠다. 송화제는 마을의 풍작과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로 모든 주민이 모이는 자리였다. 박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을 마을에서 쫓아낼 마지막 카드를 꺼내려 했다. 준서와 민재는 송화제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자신들의 사랑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 있었다. 과연 마을은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송화제 당일, 마을 광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가을 햇살 아래, 마을의 전통 음식과 장식이 광장을 채웠고, 아이들은 웃으며 뛰놀았다. 하지만 공기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준서와 민재는 손을 잡고 광장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모습에 몇몇 주민들은 미소를 지었지만 다른 이들은 고개를 돌리거나 수근거렸다. 박 할머니는 광장 중앙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섰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마을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송화리는 오랜 전통을 가진 마을입니다. 우리는 조상의 뜻을 따라 이곳을 지켜왔어요. 하지만 지금 그 전통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고 군중 속에서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다. 준서와 민재는 군중 속에 서서 그 말을 들었다. 준서의 손이 떨리자 민재가 그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괜찮아. 준서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하지만 준서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낯설게 느껴진 적은 없었다. 박 할머니는 말을 이어갔다. 이준서와 민재. 그들은 우리의 전통을 더럽혔어요. 그들의 결혼식은 이 마을의 수치입니다. 그녀의 말에 몇몇 주민들이 박수를 쳤지만 곧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지민이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할머니. 그만하세요.
전통은 사람을 배척하는 게 아니에요. 전통은 사람을 품는 거예요. 지민의 외침에 은희도 가세했다. 준서와 민재는 우리 마을의 일부예요. 그들의 사랑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녀의 말에 젊은 주민들이 환호했고 몇몇 나이 든 주민들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 할머니는 당황한 듯 얼굴이 굳어졌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단상으로 올라섰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김 할아버지, 85세. 한국인 남성였다. 그는 느린 걸음으로 마이크를 잡았다. 내가 이 마을에서 80년 넘게 살았지. 전통이 뭔지 아는가? 전통은 사랑이고, 가족이고, 서로를 지키는 거야. 준서와 민재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그게 왜 잘못인가? 김 할아버지의 말에 광장은 조용해졌다. 그의 말은 무게가 있었고,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다. 박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고, 그녀를 따르던 주민들조차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준서와 민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김 할아버지의 말은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마을의 오래된 문서를 꺼내며 말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마을에서 전통을 어긴 자는 추방당할 수 있어. 이준서와 민재는 이 마을을 떠나야 해. 그녀의 말에 군중이 술렁였다. 그 문서는 마을의 오래된 규약으로 실제로 효력이 있는지는 불분명했지만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준서는 그 말을 듣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는 민재에게 속삭였다. 민재야, 우리가 정말 떠나야 하는 걸까? 민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우린 떠나지 않아. 여기가 우리 집이야. 싸워야 해. 은희와 지민은 즉시 행동에 나섰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문서의 효력을 따져보자고 제안했다. 지민은 말했다. 그 문서는 수백 년 전 거예요. 지금은 2025년이에요. 우리가 그걸 따라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녀의 말에 젊은 주민들이 동의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투표가 진행되었다. 준서와 민재가 마을에 남을 수 있는지 아니면 떠나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투표였다. 투표는 익명으로 진행되었고 결과는 그날 밤 발표될 예정이었다. 준서와 민재는 서로의 손을 잡고 결과를 기다렸다. 그들의 마음은 불안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되기 전 은희는 준서와 민재를 따로 불러 말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너희는 충분히 잘 싸웠어. 이 마을은 너희 덕분에 변하고 있어. 그녀의 말에 준서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은희야.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우린 여기까지 못 왔어. 투표 결과는 마을 광장에서 발표되었다. 이장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투표 결과. 이준서와 민재는 송아리에 남을 수 있습니다. 그 말에 광장은 환호로 가득 찼다. 준서와 민재는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다.
그들의 사랑은 마을의 일부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광장을 떠나며 중얼거렸다. 이 마을은 이제 끝이야. 그녀의 말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투표 결과가 발표된 후 송아리는 잠시 평온을 되찾았다. 준서와 민재는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들의 눈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이 승리가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준서는 꽃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낙서를 지우고 새로 들어온 꽃들을 정리하며 일상을 시작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일부는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다른 이들은 여전히 그를 외면했다. 준서는 마음을 다잡으며 생각했다. 시간이 필요해. 모두가 이해할 때까지. 민재는 마을 외곽에서 사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송아리의 풍경과 사람들을 담은 사진들을 전시하며 마을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었다. 그의 사진에는 준서의 꽃집, 은희의 카페, 지민이 일하는 보건소가 담겨 있었다. 민재는 전시회 포스터를 붙이며 말했다. 이 마을은 변하고 있어. 우리 사진이 그걸 보여줄 거야. 하지만 박 할머니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의 몇몇 노인들과 함께 비밀리에 모임을 이어갔다. 그들은 준서와 민재를 마을에서 완전히 몰아낼 방법을 찾고 있었다. 박 할머니는 말했다. 저들이 마을에 남으면 우리 전통은 무너져. 우린 저들을 끝까지 막아야 해. 그녀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다. 그녀는 마을의 젊은 주민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려 했다. 박 할머니는 지민의 보건소에 찾아가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지민아, 너도 알잖아. 저들이 마을에 있으면 사람들이 불안해해. 너도 이 마을 사람인데 왜 저들을 두둔하는 거야? 하지만 지민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할머니, 저는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해요. 그건 마음의 건강도 포함이에요. 준서와 민재를 쫓아내면 이 마을의 마음이 병들어요. 지민의 말에 박 할머니는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가득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이번엔 민재의 사진전을 방해하려는 계획이었다. 민재의 사진전은 마을 회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전시회 준비가 한창이던 날, 누군가 회관의 전시물 일부를 훼손했다. 준서의 꽃집 사진과 두 사람의 결혼식 사진이 찢겨져 바닥에 나뒹굴었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이를 악물었다. 누가 이런 짓을. 그는 주먹을 쥐며 분노를 삼켰다. 은희는 그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그녀는 찢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이건 너무해. 하지만 우린 멈추지 않을 거야. 민재야. 다시 준비하자.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은희야. 이건 우리 싸움이야. 준서도 전시회 준비를 돕기 위해 회관으로 왔다. 그는 찢긴 사진을 보며 가슴이 아팠지만
민재의 단호한 모습을 보고 힘을 냈다. 민재야. 내가 이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 나도 알아. 우리 같이 이겨내자.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사진전 당일. 마을 사람들로 회관은 다시 북적였다. 민재의 사진은 송아리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특히 준서의 꽃집 앞에서 찍은 사진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사진 속에서 준서는 환하게 웃으며 꽃을 들고 있었다. 한 주민이 말했다. 준서가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 오랜만에 보네. 하지만 박 할머니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전시회 도중에 갑자기 나타나 외쳤다. 이 사진들은 마을을 속이는 거야. 저들은 우리를 망치려 해. 그녀의 외침에 몇몇 주민들이 동요했지만 이번엔 김 할아버지가 다시 나섰다. 박 여사. 그만해. 이 사진들은 우리 마을의 진짜 모습이야. 준서와 민재도 우리 마을의 일부야. 김 할아버지의 말에 박 할머니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더 이상 사람들을 설득할 힘이 없음을 느꼈다. 전시회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많은 주민들이 준서와 민재에게 다가가 축하의 말을 건넸다. 그날 밤, 준서와 민재는 마을 외곽의 언덕에 앉아 별을 바라봤다. 민재가 말했다. 오늘 우리 좀 더 가까워진 느낌이야. 마을이 우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어. 준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민재야.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그들의 사랑은 마을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하지만 박 할머니의 분노는 여전히 사그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다. 사진전의 성공으로 마을의 분위기는 한결 부드러워졌다. 준서와 민재는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박 할머니가 여전히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녀의 분노는 마을의 평온을 위협하는 불씨였다. 어느 날 아침, 준서의 꽃집에 이상한 편지가 도착했다. 봉투에는 발신인의 이름이 없었고, 안에는 마을을 떠나라. 아니면 후회할 거다라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준서는 편지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그는 민재에게 전화해 말했다. 민재야. 누군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어. 민재는 즉시 꽃집으로 달려왔다. 편지를 본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이건 너무해. 누가 이런 짓을 하는 거지? 그는 즉시 은희와 지민에게 연락해 도움을 청했다. 은희는 편지를 보고 말했다. 이건 박할머니 짓일 가능성이 높아. 그녀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어. 지민도 동의하며 말했다.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려야 해.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편지에 대해 설명했다. 준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이 마을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을 뿐이에요. 왜 우리를 이렇게 미워하는 건가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많은 주민들이 동정심을 느꼈다. 특히 젊은 주민들은 분노하며 외쳤다. 이런 위협은 용납할 수 없어요.
하지만 박할머니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말했다. 내가 왜 그런 편지를 보내? 저들은 우리 마을을 망치려는 거야. 그녀의 말은 여전히 일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마을은 다시 갈등으로 휩싸였다. 그 와중에 뜻밖의 도움을 준 사람은 김 할아버지였다. 그는 마을의 오래된 기록을 뒤져봐 할머니가 과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마을 사람들을 위협했던 적이 있음을 밝혔다. 박 여사는 항상 자기 뜻대로 마을을 바꾸려 했지. 하지만 이번엔 안 될 거야.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박 할머니를 다시 보게 되었다. 준서와 민재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알리기로 했다. 민재는 마을 회관에서 작은 모임을 열어 자신과 준서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그냥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일 뿐이에요. 이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준서도 말을 보탰다. 저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이곳은 제 집이에요. 민재와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그들의 진심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심지어 박 할머니를 따르던 몇몇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녀는 마을 외곽의 오래된 신당에서 기도회를 열어 마을의 정화를 위해 준서와 민재를 비난하는 의식을 계획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의 뜻을 따르라 하며 참여를 독려했다. 준서와 민재는 그 소식을 듣고 망설였다. 그들은 신당에 가서 박 할머니와 직접 대화하기로 했다. 신당에 도착했을 때 박 할머니는 그들을 보자마자 외쳤다. 너희 같은 자들이 여기에 올 자격이 있나? 민재는 차분히 대답했다. 할머니, 우리는 신을 믿어요. 우리의 사랑도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박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 준서도 나섰다. 할머니, 저희가 마을을 망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마을을 사랑해요. 그들의 진심은 박 할머니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그들의 눈빛에서 진실을 느꼈다. 기도회는 조용히 끝났고 박 할머니는 더 이상 그들을 공격하지 않았다. 마을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았다. 준서와 민재는 마을 사람들과 더 가까워졌고 그들의 사랑은 마을의 일부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진정한 변화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간이 흘렀다. 송아리는 다시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준서의 꽃집은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민재의 사진은 마을의 자랑이 되었다. 그들의 결혼식은 마을의 역사로 남았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박 할머니는 더 이상 그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그들의 사랑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마을의 변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그녀는 준서의 꽃집에 찾아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너무 심했나 싶다. 그래도 이 마을은 내 집이야. 너희도 이 마을 사람인 걸 인정한다. 그녀의 말은 사과는 아니었지만 준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다.
은희와 지민은 여전히 준서와 민재의 든든한 조력자였다. 그들은 마을에서 다양한 모임을 열어 사람들의 마음을 열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지민은 보건소에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서와 민재는 마을 외곽의 언덕에서 매일 밤 별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서로를 믿었기 때문이야. 그들의 사랑은 마을을 바꿨고, 마을은 그들의 사랑을 품었다. 어느 가을날, 마을은 다시 송화제를 열었다. 이번엔 준서와 민재가 축제의 한 부분을 맡았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꽃과 사진으로 광장을 꾸몄다. 축제의 마지막 날, 민재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이 마을은 우리에게 집이에요. 여러분이 우리를 받아줘서 고마워요.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큰 박수를 보냈다. 준서는 민재의 손을 잡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건 행복의 눈물이었다. 송아리는 변했다. 사랑은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었다. 준서와 민재의 결혼식은 마을 최초의 게이 결혼식으로 기록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다. 마을의 느티나무 아래, 준서와 민재는 다시 만났다. 민재는 카메라를 들고 준서를 찍으며 말했다. 이 나무 아래서 널 처음 만났지. 그때부터 넌 내 전부였어. 준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들의 사랑은 마을을 넘어 더 큰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송아리는 더 이상 그들의 결혼식을 장례식이라 조롱하지 않았다. 대신 그들의 사랑을 축하하며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